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 발전에서 배경,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두 번째, 그러면 뭐가 문제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자, 문화는 교육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자나 토론자들이 거의 교수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왜? 이 반려동물 문화를 이끌어가는 데는 교육을 하신 분들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산업은 사업과 관계되죠. 그래서 문화와 산업이 이 공존하고 똑같은 속력으로 가져야 되는데, 산업이 너무 빨리 가게 되면은 제도와 법 이런 쪽에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화와 산업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볼 수 있지만, 따로따로 보면은 누군가 너무 나가거나 너무 늦어지면은 곧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오늘 발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교수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도 보니 투자자분들도 좀 보이는데, 반려동물 생애 주기별 분류, 우리가 귀에 닿지 않도록 들었습니다. 생애 주기별 분류. 이걸 했을 때에 동물을 키우는 사람, 동물을 기르는 사람, 치료를 하는 수의사의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생명을 보호하고 이런 쪽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사업이 다 돈이네? 사업이네? 라고 생각하는 관점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생애 주기별 분류에서 이게 분류는 해놓았지만, 과연 이 분류를 산업을 이끌어갈 문화를 만들어 갔는지,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지. 왜? 우리가 2018년도까지 30년을 보내면서 아직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만한 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한 30층, 100층을 올려야 되는 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단독주택을 지을 기초공사를 해놓고 30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좀 더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 빌딩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펼치기 시작했는 게 바로 2018년도에 보고서들이나 2018년, 19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임하신 시절에 요 정도의 기초공사를 하셨습니다. 이 18년부터 2027년까지 요거는 꼭 하자. 그때 큰 줄기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그 다음에 연관산업 육성, 법제도 정비, 이거 우리가 끝내야 된다. 자, 평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2024년 다 끝나야 됩니다. 맞죠? 80% 끝나야 됩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직 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연구 보고서라든가 제도는 먼저 만들어 놨는데 실천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건 사고가 생긴다. 자, 그래서 다시 다 모여라 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는 친반려동물 정책입니다. 아마 여사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화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급하게 2024년 8월에 다 모여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머리에 아이디어 있으면 다 모여라. 8월 9일 딱 찍혔죠. 전체적인 그림은 원 웰페어 밸리. 우리가 이때까지는 요 사업을 할 때는, 요거 할 때는 해봐야 반려동물 테마파크입니다. 그런데 테마파크 너무 약하다. 밸리로 가자, 밸리. 그래서 밸리는 그건 뭐냐? 4대 산업 주력 육성을 하자. 그 다음에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외 수출하자. 그러면은 어떤 세부가 있냐?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크게 나누면 펫테크는 요거를 다 커버하니까 결국은 음식, 헬스케어, 의료, 펫서비스입니다. 여기에 이만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제가 해보니까 한 400가지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50가지. 그걸 행동 방안, 법하고 다 해야 되는 게 한 150가지 정도 됩니다. 자, 반려동물 파트에 농림부, 농진청, 축산과학원, 서울대, 수의과대학, 10개 대학 다 합치고 전문용어 다 합쳐도 우리 동물보건사, 반려동물 관련학과 교수님들까지 싹 다 합쳐도 아마 600~700명. 그 중에서 이 프로젝트에 진심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신 분은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일 다 누가 합니까? 대부분 보면은 다
조사는 2024년, 다 조사, 분석, 조사, 개정, 검토. 그러면 검토가 끝나는 게 2024년, 2025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호탄을 던지는 게 어쩌면 이때까지 30년, 그 다음에 다시 5년간 딜레이 해가지고 2023년, 24년에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자라는 것을 어쩌면은 생각해보자라는 그게 신호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획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뭔데? 오 교수님, 지금 문제가 뭔데, 그러면? 자, 세 개가 터지죠, 이제. 자, 8월 달에 이제 막, 화이팅! 사진 찍고 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터집니다. 큰 거 세 개가 터졌죠. 이거는 뭐 이미 한 5년 전부터 터졌습니다. 과잉진료. 지금 보통 진료비가 3천만 원, 5천, 제가 한국소비자원에 5년째 심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소송 사건 나면. 소송 비용이나 치료 비용이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2천만 원. 심장수술 한 번 하면 2, 3천만 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과잉진료, 오진, 이런 동물병원의 문제. 아까 전에 동물 의료죠. 펫 의료. 자, 그 다음에 펫 사료 문제. 아직까지 해결 안 갔죠. 4개월째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이나 펫 서비스 관련.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이거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발표한다고 제가 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비판할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나도 맞는 게 있고 나도 잘못한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한 사람이나 이걸 한 사람, 이걸 하는 다 기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판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도 앞에서 설득 안 하겠죠. 특히나 우리 훈련사님은 우리 동물병원 행동학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죠. 그러면 우리는 참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다시 또 개혁을 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간디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능할 수 있다. 고양이가 죽어가는데 아무도 관심이 이 이야기를 했는 이유가 간디가 동물 때문에 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동물이 받는 그 대우가 그때 식민지 때 인도의 식민지 때 사람이 받는 대우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 사랑하는 그런 문화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이야기하고 그거의 신뢰가 최근에 동물 요가, 도가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도가에서 문제가 강아지를 요가를 시키려 하니까 최소한 3시간에서 6시간을 소변을 안 누이게 한다든지 기저귀를 쳐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 확대다 해서 이탈리아, 네덜란드, 유럽에서 일단 금지령 내렸습니다. 그것도 수상이 났어가지고 이 정도가 이제 문화에서 빨리빨리 제도 바꾸고 하는 이런 캐치인데 아직까지 아마 오늘도 강남의 도가 학원에서는 아직도 운동하고 있을 개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을 빨리빨리 진짜 반려동물 친화성의 매스컴이 특히 세계, 일본 빨리빨리 알려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고가 나는 한국에서 고양이 신경병증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건을 계속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긴급하게 아마 대한수의사회에서 허정 회장께서 포럼도 개최하고 지금 다발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자, 정부에서도 지금 다시 반려동물 사료 정보 체계 구축을 연구하자. 그 다음에 어떤 새로 우리 팀을 짜자. 자, 이게 언제 되어 있었냐 하면은 2000년대 중반에 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 2004년에 페디그리라고 해가지고 페디그리 사료를 먹고 그 마저라는 회사에서 만든 사료 때문에 2만 마리 정도 사고 났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는 이 시스템을 다 만들었습니다. 2010년까지. 우리나라는 그때 그냥 치우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15년, 20년이 지나서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공고를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속 유찰죠. 아무도 1억을 걸었는데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는 거. 즉, 사료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정말요. 우리나라에 수의 영양학 교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랐죠.
교육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양학자가 없고 영양교육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료 수출하고 수출국이라 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빨리 바꿔야 된다 하는가. 자, 그러면은 오 박사님, 이런 사고 나면은 외국에는 어떻게 하는데? 페디그리 사건 2만 마리가 죽고 저는 병원을 접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가기 싫어요. 요거를 확인하려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문가들. 사건 사고 터지면은 이런 사람들이 조사해서 적어도 1, 2개월 안에 바로 결정을 봅니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사료를 분석하고 환자를 분석하고 문제를 규명해서 리콜을 시키고 판매하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료가 사고 나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죠. 이런 시스템을 빨리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한수의사회도 늘 2018년도에 그 허주영 회장님께서 4,500개 병원의 회장님 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서 충분히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5년 지나면서 못 찾는 거죠, 타이밍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한수의사회도 농림부에 계속 우리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요거였다. 자, 그렇다면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있죠. FDA입니다. FDA에서 위드드로 해서 여기는 시간별로, 날짜별로 사고 나면은 요게 뭐 때문에 났고 몇 마리 죽어가는 게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 그냥 사람도 볼 수 있어요. 미국의 내과학회, 영양학회, 유시 데이비스 FDA 공조를 해가지고 바로 원인을 보루는 2주에서 4주는 바로 밝혀봅니다. 제가 만약에 농림부 장관이었다면 저는 바로 이쪽에 던져서 2~4주 내에 바로 결정 봤을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우리 정부도 잘 모르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산업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좀 잘 안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는 세계 일부 포럼을 통해서 이제 알려져야 됩니다. 아, 우리나라도 이제 발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훈련사 분들이나 교수님들 통해서 우리가 알려진 생식하는 거, 산책하는 거. 생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건 사고도 많이 났는데 오늘은 산책에 대해서 우리가 쇼킹한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두 시간 산책 안 시키면 당신은 나쁜 주인이에요. 계속 10년간 이야기했습니다. 피곤한 게가 행복한 게다. 피계 행계 안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피곤하면 행복합니까? 피곤한 거는 피곤한 거예요. 맞죠? 피곤한 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떡실신 시켜라 하는 거. 이 떡실신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자, 우리가 산책 시작하기 전에 EKG 심전도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시켜봤어요. 부정백이 옵니다. 부정백 올 때 나오는 게 애들이 가다가 혼자 자꾸 주인을 쳐다보고 아니면 풀밭에다 자꾸 소변 넣죠. 왜? 혈압이 올라가는 거를 소변 넣으면서 혈압을 이게 빨리 낮추는데 그 상황을 하는 것을 그러면은 어때요? 계속 더 가자고 이래야죠. 그러다가 나중에 판막이 손상되고 신경 근육에 이게 손상된데 이런 연구가 수의학에서도 수의학 80년 역사상 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5kg짜리 개, 당신 애 금방 태어나서 이렇게 한두 시간 가보라. 심장병 생깁니다. 이거를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정말 말티즈, 지금도 현재 말티즈 1, 2kg짜리 한두 시간 시키죠. 떡실신 시키라고. 그 다음에 이게 유튜브에 해가지고 올리면 조회수가 한 100만 뷰 나온다. 이런 문화는 문화가 아니에요. 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동물 학대자. 자, 동물 학대자는 어때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러면 지금 산책 잘못시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해야 돼요. 이것도 지금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보면은 심혈관계가 폐가 이렇게 크게 태어나는 애가 있는데 폐가 작게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충격적이에요. 한 3분, 5분만 가도 충격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이 평소에 나오는 증상이 평소에 기침이나 콧물 잘하네. 천둥번개 치면 깜짝 놀라는 애. 드라이기나 청소하기는 깜짝 놀라네. 우리가 소위 동물병원이나 보호자들이 우리 개는 예민해요. 분리불안이에요 했던 그 개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개들이. 이거부터 교육을 해야 돼. 수의과대학에는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교육방송이나 동물농장에서도 큰 개와 작은 개를 교배를 해가지고 작은 미니마이즈 시키고 있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폐가 원래 마지막 갈비뼈에서 3개 이 정도에서 폐가 충분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를 시키게 되면은
폐가 여기서부터 폐가 시작되는 이까지 해서 폐가 요 까만 게 요래하니까 이런 애들은 3살이면 죽어요. 이게 지금 저희 병원에 어떤 3살에 죽었는데 2,500만 원짜리 포메라니안. 그래서 최근에 포메라니안, 비숑, 푸들 이런 개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독을 이슈가 됐다 해서 동물 농장이나 해서 하니까 전부 다 이 미니마이저를 시키는, 이건 잘못된 문화입니다.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에 또 가르치는, 하이브리드 가르치는 또 학교도 있더라.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산책이 그러면 왜 위험한데요? 자, 산책을 심하게 해서 이게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면 우리 뇌내에서 교감신경, 부신수질, 시상하고 뇌하수체, 요거에 HPA라는 이 엑시스가 있습니다. 요 기전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지금 개에서도 있죠. 개에서도 ADHD가 있습니다. 사람에서 같이. 처음 보죠. 2023년 논문입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게 오버 쓰다가 고갈돼 버리면은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 축이 망가지면서 설사라든지 혹은 심혈관계가 전부 다 손상되는 합병증이 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필드에서는 3살, 5살, 7살도 안 된데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드는 이런 합병증으로 죽어가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화, 의료가 발전하는데 왜 이런 게 많습니까? 누가 잘못 가르치냐? 미국과 유럽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유럽, 일본 거를 계속 가져왔는데 그 중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왜? 걔네들이 큰 게 키우면서 산책 한두 시간 시킨 거를 우리는 말티즈 1, 2kg짜리한테 적용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짚어주는 것은 EBS나 아무도 안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요게 고양이 지금 근육병증하고도 비슷하긴데 이미 지난 10년간의 사고가 터졌던 겁니다.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고양이들 어떠냐 하면은 이게 길고양이가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면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방광염이 잘 걸립니다. 방광염 걸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런 요산화제라 해가지고 요런 걸 사료에다 넣습니다. 사료에 넣으면은 이게 너무 과하게 들어가거나 혹은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은 혹은 고단백질, 이 고기가 많거나 구리가 많거나 하는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은 심장과 뇌와 근육을 전부 다 망가뜨립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소간, 돼지간, 간이죠, 간 파우더 정말 많이 팔는데 간을 넣어야 사료의 기호성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사료가 기호성 최고. 그러면은 이거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기준으로 구리가 6에서 7인데 우리는 거의 20에서 25가 넘어갑니다. 이래 되면은 고양이는 하이포칼륨, 저칼륨이 혈전에서 전부 다 마비와 경련이 오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습니다. 이게 이미 지난 한 5년, 10년간 계속 발표됐는데도 이거를 4개월간 논문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발제하시는 세션 1, 어떤 인재를 키우는 것과 산업을 발전시킨 것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문화와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왜? 우리는 이런 거를 산업을 키우자 하는데 이 고양이와 개를 죽이고 있죠. 예를 들자면 저런 식으로 했던 이 고양이들이 뒤에 자라게 되면 어떠냐면 이 치주염이 빨리 와요. 3년, 5년, 3세에서 5세 되면 치주염이 오는데 요 치주염 아래턱, 위턱, 치과 요거 수술하는 게 5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N수를 늘어야 되는, 개와 고양이 숫자를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생활 습관병, 라이프 스타일 디지즈.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질병들을 조정하고 하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에서 지금 현재 15년째 가르친 게 바로 라이프 스타일 디지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질병과 생활 습관법의 개선. 이것을 핵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이기재 회장도 했는데 그 환자 수가 늘어야 된다. 자, 보통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사람의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반려동물은 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미국하고 유럽. 왜? 그네들은 인구 숫자가 유지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자, 출산율이 떨어져서 사람 출산율. 올라가다가 이때 불경기를 만납니다. 떨어지죠. 그러면 인구 출산율과 함께 얘가 올라가다가 이래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져요. 특히 여기에 의료비가 제일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허지영 회장님께서도 의료비가 너무 높다고 또 문제 많다고 이랬는데 의료비가 너무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이것도 같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유기견이 더 많아진다. 거기다가 우리가 산책 더 시키고 고양이 관리 잘못하고 사료 잘못 그거 하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게 기르지를 못한다. 비용이 너무 들어서. 그래서 우리 제 제자 중에서 UC 데이비스의 교수가 있습니다. 예, 에이프릴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합니다. 선배님, 이제 미국에서는 10살에서 12살 되면 거의 안락사 시켜요. 왜? 의료비가 수천만 원 나온대요. 그래서 안락사 시키니까 인구가 준다는 이 애들, 개나 고양이 숫자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방안 및 결론입니다.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소일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잘못되고 나쁜 것을 반성하고 좋은 것은 빨리 받아들여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천천히,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 천천히 해서 제대로 맞추자. 우리가 100층을 오르면 지하로 100층을 견딜 수 있는 프레임을 박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우리 농림축산부와 함께 연구산업정책에서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우리는 전부 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다 가족입니다. 가족이 이제는 중심에 서지 말고 나는 수의사 중에 최고다. 나는 뭐 훈련사 중에 최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계에 서야 된다. 경계에 서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서로 배우고 도와주고 해서 이 산업을 움직여야 앞으로 상호 존중하고 대화하고 해서 이 파일을 키워가자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오늘 짧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